60세 이상이시라면 이 메시지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거의 예고를 주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다가도 다음 순간 말이 꼬이고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사고나 나쁜 습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것, 바로 비타민 때문에 뇌 손상을 겪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시니어가 심장을 보호하고 기운을 북돋우고 기억력을 높이겠다며 보충제를 드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잘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흔한 비타민들 가운데 몇 가지는 특히 고용량으로 혹은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면 하룻밤 사이에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아무 말 없이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뇌출혈과 혈전, 급격한 혈압 상승 위험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비타민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처럼 뇌가 가장 취약한 때에 위험이 커집니다. 제 환자들의 실제 사례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무엇을 대신 섭취해야 뇌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안 캐비닛에 있는 그 비타민들이 선보다 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1. 비타민 D. 하룻밤 사이에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는 햇빛 알약. 비타민 D가 뼈와 기분에 좋고 나이 들수록 필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실은 비타민 D를 과하게 혹은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면 자는 동안 조용히 뇌를 위험으로 몰아넣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 중 토머스 씨가 있습니다. 74세 해군 출신의 은퇴자였고 부지런하고 건강관리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군인처럼 규칙적으로 비타민을 챙겨 먹었는데 그 중에는 매일 만이유, 아이유의 고용량 비타민 D도 있었습니다. 강할수록 좋다는 믿음으로요. 뼈를 지켜준다고 확신했지만 사실 그는 서서히 큰 위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분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말이 어눌해졌으며 오른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밤새 조용히 뇌졸중이 온 것이었습니다. 검사에서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동맥은 뻣뻣해졌으며 혈압은 들쭉날쭉했고 특히 뇌혈관에는 큰 압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인은 비타민 D 과다였습니다. 나이가 든 분들이 의학적 지시 없이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특히 자기 전 복용하면 혈중 칼슘이 과하게 올라갑니다. 몸은 그 칼슘을 다 처리하지 못해 혈관벽에 침착시키고 혈관은 점점 좁고 딱딱해져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 혈전이 어디로 향할까요? 뇌로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맥은 이미 덜 유연해집니다. 여기에 탈수, 나쁜 수면, 밤사이 칼슘 급상승이 겹치면 뇌졸중에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무서운 점은 경고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땐 멀쩡했는데 다음날 아침말이 꼬이고 팔이 움직이지 않거나 기억이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중의 비타민 D 보충제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용량보다 훨씬 높게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0에서 10,000 UIAU를 매일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핍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2,000 IU도 과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실수의 대가는 말과 걸음, 손줄을 안아 올릴 힘, 나아가 생명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제나 심혈관 약을 함께 드신다면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용 시간은 아침으로 하고 자기 전 고용량 복용은 피하십시오. 스스로 고용량을 처방하지 마시고 비타민은 안전하다는 가정을 버리셔야 합니다. 겉보기엔 무해한 습관이 사실은 당신이 잠든 사이 뇌를 위험에 빠뜨리는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E. 심장에 좋은 보충제가 뇌출혈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심장, 피부, 면역을 위해 비타민 E를 드십니다. 적절한 용량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65세 이상에서는 특히 혈전용해제나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고혈압이 있다면 비타민 E가 약상자 속 가장 위험한 보충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에 사는 81세의 엘리노라 제임스 여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은퇴했고 총명하고 깨어있는 분이었습니다. 심장판막 문제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고 상태는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상의 없이 건강잡지에서 본 천연 비타민 E를 추가했고 하루 800IU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과 순환에 좋을 것 같아서요. 3주 뒤 갑작스러운 혼란, 두통,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뇌 CT에서 출혈성 뇌졸중, 뇌 속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외상도 조절되지 않은 혈압도 아니었습니다. 와파린과 고용량 비타민 E가 겹치며 혈액 응고 능력이 과도하게 떨어진 탓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은 더 약해집니다. 작은 혈관 하나만 터져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비타민 E에는 자연적 항응고제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 복용만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스피린, 플라빅스, 엘리퀴스, 와파린 같은 약과 함께하면 혈액의 응고 능력을 임계점 아래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기억력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 걷기,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대개 예고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이미 구급차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시중 보충제 다수가 어르신에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 E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약 15mg, 즉 22 국제 단위에 불과하지만 보충제는 200, 400, 심지어 1000 국제 단위까지 흔합니다. 65세 이상이면서 혈전 심장 관련 약을 드신다면 그 한 알이 뇌에 대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여사는 살아났지만 지금은 보행 보조기가 필요하고 단기 기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해가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액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보충제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3번째, 비타민 B6. 신경을 돕는다는 알약이 균형과 조절력을 서서히 앗아갈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비타민 B6이 에너지, 신경 건강, 기억에 좋다는 말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약국에 시니어 브레인 보틀에도 흔히 들어있죠. 그러나 제가 임상에서 직접 보아온 현실은 이렇습니다. B6을 과하게 오래 복용하면 특히 고령층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캔자스의 76세 트럭 운전사 출신 해럴드 카터 씨는 발저림, 균형 잡기 어려움, 손끝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지속적 감각 이상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처음엔 노화라 여겼지만 넘어지기 시작했고 3번째 낙상 때는 머리를 부딪혀 경미한 뇌진탕까지 겪었습니다. 복용 중인 제품을 확인하니 혈액순환로의 기능지원이라는 문구의 신경보충제를 1년 넘게 매일 먹고 있었고 정제 하나에 비타민 B6가 100mg, 권장량의 6배 이상 들어있었으며
하루 2알씩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만성비육 독성의 전형입니다. 다른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비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계에 축적되며 신경을 감싸는 보호막 수초를 손상시킵니다. 마치 전선의 절연을 벗겨내듯이요. 그 결과 저림, 근력 약화, 떨림, 조정 능력 저하, 심지어 기억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손상이 영구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런 증상을 노화, 관절염, 초기 치매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될 거라 믿었던 알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카터 씨는 다행히 진행을 멈출 때 발견됐지만 균형 감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지금은 지팡이를 사용하며 운전도 제한합니다. 뇌를 지키려다 독을 들이킨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령층에서 비육 고용량을 의료 감독 없이 장기간 복용해선 안 됩니다. 안전 상한은 대략 하루 2에서 10mg 선식사, 신장기능, 타 약물에 따라 다름촌이며 그마저도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중 브레인 제품은 종종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을 훌쩍 넘는 메가도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단지 송긋저림이 아닙니다. 낙상, 골절, 외상성 뇌손상, 그리고 독립성 상실입니다. 네, 비타민 A, 시력을 돕는다지만 머릿속 압력을 은밀히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순하고 필수적인 보충제처럼 들립니다. 시력, 면역, 피부에 좋다고 하지요. 하지만 고령층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A를 과하게 오래 복용하면 몸에 축적되어 두개강 머릿속에 압력을 올리고 어떤 경우에는 뇌졸중처럼 보이는 응급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리건의 79세 피아노 교사 릴리언 무어 여사는 몇 주간 점점 심해지는 두통, 흐릿한 시야, 어지럼으로 내원했습니다. 가족은 처음엔 치매 초기라 생각했지만 말이 어눌해지고 균형을 잃기 시작하자 더 큰 문제, 뇌졸중을 의심했습니다. MRI에서는 혈전이나 출혈은 없었지만 두개강 내압 상승이 보였고 뇌척수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해 뇌의 미세정맥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상도 종양도 아닌 원인은 수년간 꾸준히 복용해온 눈, 피부 건강 비타민 A였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C나 비군처럼 쉽게 배출되지 않고 간과 조직,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뇌에까지 축적됩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특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다중 비타민에 이미 일일 권장량이 들어있는데 그 위에 추가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충제의 레티놀 형태 과잉은 가성 뇌종양, 특발성 두개내압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고 두통, 흐릿하거나 겹쳐 보이는 시야, 메스꺼움, 어지럼, 심하면 영구적 시력 손실과 인지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어 여사에게 물었을 때 하루만 이 유이유를 5년 넘게 복용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경고하지 않았고 그저 비타민일 뿐이라 여겼던 겁니다. 지금은 정기적인 안과, 검사와 안압 체크가 필요하고 균형 감각 회복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잃은 것은 수치가 아니라 흔들린 독립성과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대가입니다. 고령층의 안전 상한은 대략 하루 2,500 IU 정도이며 그것도 진짜 필요할 때 의료 감독해 단기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 복용의 레티놀 활성형 형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항노화나 시력 보호라는 문구를 보기 전에 성분표를 읽어보십시오. 정말 필요하신가요? 혹시 뇌가 조용히 값을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야를 선명하게 하려다
지키려는 미래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5넌 니아신, 비타민 B3. 콜레스테롤에 좋다지만 혈압을 치솟게 하고 뇌혈관을 조일 수 있습니다. 니아신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며 심장 건강 보충제나 시리얼에 흔히 들어있고 때로는 처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에서는 특히 고용량일 때 혈압을 급변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뇌혈관을 수축시켜 뇌졸중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82세 우체부 출신 데니스 알바레즈 씨는 매일 아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지럼을 호소했습니다. 가족은 불안이나 혈압약 부작용을 의심했지만 확인해보니 온라인에서 산 심장 순환 보충제의 니아신이 1회 1000mg, 하루 2번, 고령층 권장량의 60배 이상 들어있었습니다. 복용 직후 그의 혈관은 급히 확장되어 홍조와 열감을 느꼈고 곧 반동적으로 수축했습니다. 그 수축은 혈압을 끌어올리고 노화된 심장에 부담을 주며 뇌의 중요한 부위로 가는 혈류를 줄였습니다. 이런 확장 수축의 롤러코스터는 약한 유리 위를 망치로 두드리는 격입니다. 결국 데니스 씨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를 겪었습니다. 잠시 말이 꼬였다가 돌아왔지만 비타민이 심장을 돕기보다 뇌를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고용량 니아신은 단지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게 아닙니다. 심방세동 유발, 인슐린 저항성 증가, 뇌혈관 수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에서 더 문제입니다. 처방전 없이도 손쉽게 살 수 있기에 바른 선택이라 믿고 메가도스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뇌졸중, 부정맥, 어지럼에 의한 낙상 삶을 바꾸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니스 씨는 지금 니아신을 중단하고 경과 관찰 중이며 다행히 영구적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살려고 했을 뿐인데 뇌를 위험에 빠뜨렸네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심장을 위해 보충제를 드신다면 라벨을 꼼꼼히 보십시오. 플러시 프리, 서방형, 50mg 초과 용량 등은 특히 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복용하기 전에 담당의와 상의하십시오. 심장과 뇌는 비타민 앞에서 늘 같은 편이 아닙니다. 6, 6 대신 무엇을 먹을까요? 뇌를 안전하게 채우는 식사.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몸은 알약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음식, 영양이 풍부하고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식사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올바른 식사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며 뇌졸중 위험을 줄입니다. 보충제보다 안전하고 더 근본적입니다. 애리조나의 73세 전직 교장 캐럴 제닝스 여사는 서랍 가득 보충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종합 비타민, 에너지용 비군, 뼈를 위한 고용량 D, 콜레스테롤용 니아신, 심장을 위한 E. 하지만 혈압은 오르고 아침 어지럼과 균형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보충제를 하나하나 점검해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냈고 약 대신 접시를 설계했습니다. 아침은 단순합니다. 삶은 달걀 하나, 통곡물 토스트 위 아보카도 반쪽, 블루베리 한 줌, 미지근한 물 한 컵, 가끔 호두 몇 알. 가공식품이나 비타민 강화 시리얼 대신 몸이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영양소로 구성했습니다. 몇 주 만에 어지럼이 사라지고 혈압이 나아졌으며 기운과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뇌는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캡슐 몇 개로 튜닝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수분, 일정한 에너지, 건강한 지방, 서서히 방출되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장 잘 제공하는 것은 시금치, 차케일 같은 녹색 잎이 채소, 엽산과 항산화,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오메가3, 베리류, 신경세포를 지키는 폴리페놀, 견과 씨앗, 비타민 E와 마그네슘, 통곡물, 혈당 안정과 혈류 개선입니다. 보충제 코너에서 유혹을 느끼실 때 기억하십시오. 과유불급, 특히 비타민에서는 조용히 위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종, 인지 렌즈가 약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입니다. 스스로의 기억과 독립, 미래를 지키려는 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 먹느냐보다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경과를 해왔습니다. 뇌졸중 후 환자의 손을 잡고 말과 기억을 잃은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대한 실수 하나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의로 매일 반복한 작은 선택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D, E, B6, A, 니아신은 악이 아닙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존중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 몸은 30대와 다르게 보충제를 처리합니다. 신장과 간, 혈관은 더 민감해집니다. 한때 무해했던 것이 균형을 무너뜨리고 혈압을 올리고 심장 리듬을 흐트러뜨리며 뇌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선의를 가지고 보충제를 드신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배우자에게 든든한 존재로 남고 싶고 손주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싶고 내 발로 걷고 내 힘으로 살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그 미래로 가는 길은 병 속 알약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지금 드시는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라벨을 읽으십시오.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들으십시오. 아침 어지럼, 보충제 후 두통, 균형 기억의 변화, 그냥 노화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권한 파워의 문제입니다. 예방할 권한, 질문할 권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막을 권한. 혼자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과 나누고 오늘 배운 것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십시오. 뇌졸중과 뇌건강에서 최고의 약은 병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의 선택에 있습니다.